산자나무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언뜻 보면 가시투성이 가지에 스턴블리 매달려 있는 주황색 열매 덩어리처럼 보일 뿐입니다. 야생적이고 길들여지지 않은, 마치 수확하기조차 꺼려지는 듯한 모습이죠. 하지만 그 거친 겉모습 뒤에는 비타민, 항산화 물질, 희귀 지방산이 풍부한 놀라운 영양의 보고가 숨어 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건조한 토양을 가르는 광활하고 척박한 중국의 대지에서 이 강인한 식물은 끝없이 뻗어나가 척박한 땅을 기회의 들판으로 바꿔놓습니다. 주스, 오일, 스킨케어 제품, 고부가 가치 건강 보조식품에 이르기까지 이 작은 열매는 매우 귀중한 제품으로 변모하여 액체금이라는 멋진 별명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부신 모습 이면에는 우연이 아닌 인내, 정확성, 그리고 타이밍에 기반한 시스템이 숨어 있습니다. 비타민 나무는 쉽게 자라지 않습니다. 비타민 나무 재배는 극한의 환경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과 세심한 인간의 개입의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농부들은 어떻게 이처럼 고집센 식물을 길들이고 그 섬세한 열매를 대규모로 수확할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은 식물 자체만큼이나 강인한 과정에서 드러납니다. 비타민 나무는 결코 연약한 식물이 아닙니다. 많은 작물이 자라지 못하는 곳에서도 꿋꿋이 자라며 혹독한 겨울 추위, 건조한 기후, 매서운 바람, 그리고 영양분이 부족한 토양에도 잘 견딥니다. 유럽과 아시아가 원산지인 비타민 나무는 햇빛을 좋아하며 다양한 토양 조건에 잘 적응합니다. 단순히 열매를 매매매는 식물이 아니라 땅을 변화시키는 숨은 조력자이기도 합니다. 깊은 뿌리는 불안정한 토양을 단단히 고정시켜 침식을 방지하고, 질소 고정 능력은 척박한 땅을 비옥하게 만들어 작물이 자라지 못했던 곳에 다시 생기를 불어넣습니다. 이러한 생태적, 경제적 역할 덕분에 비타민 나무는 중국, 러시아, 몽골 등 춥고 건조한 지역에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식물이 되었습니다. 이 여정은 정밀함과 인내가 필요한 번식에서 시작됩니다. 농부들은 성숙한 식물에서 튼튼하고 건강한 가지를 신중하게 골라 여러 조각으로 자릅니다. 이 조각들을 물에 담가 잠재력을 깨우고 뿌리 형성을 촉진합니다. 몇 주가 지나면 생명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가느다란 뿌리가 바깥쪽으로 뻗어나와 배양토에 단단히 자리 잡습니다. 뿌리가 자리를 잡으면 어린 식물을 화분에 옮겨 심고 보통 2에서 3개월 동안 지속되는 중요한 발달 단계를 거칩니다. 이 기간 동안 식물은 표면 아래에서 강인함을 키워 앞으로 닥칠 혹독한 환경에 대비합니다. 묘목이 준비되면 넓고 탁 트인 들판으로 옮겨 심습니다. 이곳에서는 간격 유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각 식물에는 1.5에서 2m의 간격을 두어 공기가 자유롭게 순환하고 가지가 제한 없이 뻗어나갈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러한 들판은 대개 중성 pH의 배수가 잘 되는 모래 토양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는 다른 작물에게는 어려운 환경이지만 비타민 나무에게는 완벽한 조건입니다. 비타민 나무는 바로 이러한 척박한 환경에서 진정한 강점을 발휘합니다. 타고난 회복력에도 불구하고 높은 수확량을 얻으려면 세심한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물은 아껴 써야 하지만 적절한 시기에 공급해야 합니다. 가뭄 기간에는 과일 발달을 돕기 위해 추가 관계를 실시합니다. 하지만 물이 너무 많으면 너무 적은 것만큼이나 위험할 수 있습니다. 과도한 물주기는 뿌리를 약하게 만들어 강한 뿌리를 무력하게 만듭니다. 균형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가지치기는 전략적인 행위가 됩니다. 약하거나 너무 빽빽하게 자란 가지를 잘라냄으로써 농부들은 식물의 모양을 다듬어 햇빛이 잘 들어오고 공기가 자유롭게 통하도록 합니다. 이는 열매 맺는 성장을 촉진을 할 뿐만 아니라 병충해 발생 위험도 줄여줍니다. 특히 영양분이 부족한 토양에서는 잡초를 꾸준히 방제하여 모든 가용 자원이 식물 자체에 집중되도록 합니다. 동시에 경계심은 결코 식지 않습니다. 농부들은 진딧물 같은 해충을 감시하고 곰팡이 감염 징후를 면밀히 관찰합니다. 화학약품에 크게 의존하는 대신 많은 농부들이 유기농법으로 전환하여 베리의 품질과 주변 환경을 모두 보호합니다. 모든 결정과 행동은 생존의 벼랑 끝에서 자라는 식물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설계된 더 큰 시스템의 일부입니다. 처음 1에서 2년 동안은 식물이 영양 생장에 집중하여 미래 생산에 필요한 구조를 구축합니다. 비타민 나무는 약 3에서 4년 후에 열매를 맺기 시작합니다. 작은 열매는 꽃에서 열리고 그 꽃은 식물의 가지를 따라 자랍니다. 열매가 익어가고 색깔이 점차 변하는 데는 2에서 3개월이 걸립니다. 녹색에서 밝은 주황색,
또는 황갈색으로 변하는 것은 열매가 먹을 수 있을 만큼 익었다는 신호입니다. 이 단계를 거치면서 식물은 열매의 영양분을 축적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비타민 나무 열매가 뛰어난 영양가를 지니게 되는 이유입니다. 열매가 완전히 익어색이 진해지고 부드러워지면 수확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수확은 1년에 한 번, 제한된 계절 내에 이루어집니다. 열매가 너무 익으면 떨어지거나 손상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수확 시기가 매우 중요합니다. 농부들은 효율적인 수확을 위해 노동력과 장비를 조율해야 합니다. 비타민 나무 수확은 전체 재배 과정에서 기술적으로 가장 어려운 단계 중 하나입니다. 가시로 뒤덮인 가지에 열매가 빽빽하게 열리기 때문에 직접 따는 것은 매우 힘들고 육체적으로 고된 작업입니다. 소규모 농장에서는 작업자들이 손으로 열매를 하나하나 정성껏 따는데 잘 익은 열매를 따면서 가시를 조심스럽게 피합니다. 이 방법은 품질 관리에 효과적이지만 시간과 노동력이 많이 소요됩니다. 대규모 작업이 이루어질 때는 더욱 정교한 방법들이 사용됩니다. 과일을 수확하는 일반적인 방법 중 하나는 과일이 달린 가지를 잘라낸 후 얼리는 것입니다. 그 후 이 가지들은 추운 지역에서는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저온에 노출되거나 통제된 냉동 시스템을 사용하여 인위적으로 저온을 유도합니다. 냉동된 열매는 단단해져서 흔들거나 기계로 처리할 때 가지에서 쉽게 떨어집니다. 이 방법은 수확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이는 동시에 과일 구조 손상을 최소화합니다. 그러나 냉동 전에 열매가 완전히 익도록 수확하려면 정확한 일정 계획과 원활한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기계식 수확은 시간이 덜 걸리고 대규모 농장에서 더 효과적입니다. 잘 익은 열매가 아래쪽의 방수포나 수확 장치 위로 떨어지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일부 기계는 이러한 효과를 내기 위해 나뭇가지를 흔들기도 합니다. 농부들이 단기간에 많은 양의 농산물을 수확해야 하는 경우 기계식 수확은 시간과 노력을 절약하는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확은 매우 조심스럽게 해야 합니다. 너무 강한 힘을 가하면 가지가 손상될 수 있고 열매를 부적절하게 다루면 으스러질 수 있습니다. 수확 후 시간이 지체되면 품질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비타민 나무 열매 수확은 속도와 섬세함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타민 나무 열매에 함유된 섬세한 영양소와 천연 화학 물질은 수확 후 초기에 가공 과정을 거치면 보존됩니다. 첫 번째 단계는 선별 작업으로 손상되었거나 덜 익은 열매를 제거하여 일관된 품질을 보장합니다. 선별된 열매는 먼지, 잎사귀 및 기타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 꼼꼼하게 세척합니다. 열매에서 주스를 추출하기 위해 먼저 열매를 으깬 다음 압착하는데 이 과정에서 비타민C와 항산화 물질이 풍부한 밝은 오렌지색 액체가 추출됩니다. 최종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제품 사양에 따라 주스를 여과, 농축 또는 혼합하는 과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때 남은 과육과 씨앗은 버려지지 않고 오히려 가장 귀중한 제품 중 하나를 생산하는 데 사용됩니다. 씨앗은 분리, 건조 과정을 거쳐 냉압착 또는 첨단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가공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비타민과 기타 유익한 성분뿐만 아니라 오메가7과 같은 희귀 지방산을 함유한 농축 오일인 씨벅톨 오일이 생산됩니다. 이 과정에서 온도를 정밀하게 조절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과도한 열은 오일의 영양 성분을 손상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다단계 공정을 통해 열매의 거의 모든 부분을 활용할 수 있으며 작은 열매 하나가 요리, 건강, 화장품 산업에서 사용되는 다양한 고부가 가치 제품으로 탈바꿈하게 됩니다. 산자나무는 세계 시장에서 귀중한 제품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식품, 건강보조식품 및 화장품에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특히 항균 및 재생 효과가 뛰어나 피부 관리 제품에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이 천연 및 기능성 제품을 선호함에 따라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원자재와 가공 제품 모두를 국제 시장에 공급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비타민 나무는 단순한 과일이 아니라 식물이기도 합니다. 이는 끈기와 적응력의 상징입니다. 번식부터 가공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는 어려운 환경을 기회로 바꾸는 능력을 보여줍니다. 혹독한 환경에서 재배된 결과물은 전 세계적으로 귀하게 여겨지는 상품이 됩니다. 여기서 나를 매료시키는 것은 과일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존재에 담긴 철학이다. 이것은 풍요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역경 속에서 무언가를 이끌어내는 이야기이다. 다른 식물들이 실패하는 곳에서 번성하는 식물은
자연스럽게 감탄을 자아내지만 진정한 질문은 우리가 인내를 무한한 능력으로 착각하기 전에 그 회복력을 어디까지 밀어붙여 거니그냐 하는가이다. 그 시스템을 둘러싼 체계에는 조용하지만 인상적인 면이 있습니다. 절제되고 효율적이며 낭비를 최소화하고 가치를 극대화하는 방식은 거의 우아하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익숙한 패턴도 드러냅니다. 기적의 작물이 발견되면 곧바로 규모의 경제 체제에 편입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규모의 경제는 본질적으로 미묘한 차이를 희석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생태적 조화로 시작된 것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으면 단일 작물 재배에 대한 의존과 시장 압력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저는 아직 이것을 문제로 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갈림길이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진정한 기회는 단순히 수확량을 늘리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더 신중하게 생각하는 데 있습니다. 다양한 작물 재배, 토양 모니터링, 그리고 산업 확장에 대한 엄격한 제한은 이 작물의 생태적 역할과 경제적 잠재력을 모두 보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여기서 진정한 가치는 소위 액체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가치는 바로 이 교훈에 있습니다. 회복력은 강력하지만 그 회복력을 남용하여 결국 무너뜨릴 때까지 방치하지 않을 때에만 그 힘을 발휘한다는 것입니다.